자, 여기는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국내 최초의 심리치료 스페셜 교육을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치료와 스페셜 교육이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심리치료 하면은 뭐 정신과 이제 병원 또 일반 심리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병원에 가면 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약물 치료. 뭐 우황 정신만을 먹는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심리 상담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인지 행동 치료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고 이제 발표 불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이제 NLP나 최면을 사용하죠. 근데 이 NLP 최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NLP 최면은 바로 우리 무의식과 연결이 되어서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부정적인 이른바 이제 트라우마,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된 그런 경험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심리적인 문제는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반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동화된 반응. 파블로프의 개가 이른바 이제 종소리에 침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냥 발표 불안도 앞에 서면 그냥 떨리고 긴장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과거의 그 불안한 심리, 뭐 긴장, 떨림의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몸으로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몸으로 반응되는 것은 단지 스피치 학원에서 훈련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피치 학원 10년 다닌다고 했는데 최근에도 저기 10년 이상 스피치 학원 다닌 분이 저한테 치면 치료 단 서너 번 만에 그냥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의식적인 노력은 작심삼일로 끝나고 우리 무의식의 프로그래밍이 되는 데는 시간이 정말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의식 속의 어떤 변화, 무의식적인 변화는 3살 벌어서 8살까지 가는 것처럼 한 번 제대로 치료를 해버리면 영구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체면이나 NLP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치료를 해서 제대로 좋아지면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이제 이야기고요. 근데 스피치 학원 같은 경우는 뭐 10번, 20번, 100번, 1000번 그 이상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면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저한테 오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스피치 학원 다닐 때는 뭔가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스피치 학원 다니지 않으면 또 과거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또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다니. 이거는 근본적인 치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발표 불안증이나 대인 공포증, 뭐 스피치 공포, 무대 공포, 이 사람에 관련된 공포는 반드시 그 심리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2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22년 동안. 22년 동안 하면서 이제 수많은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분들 제가 치료를 해결을 했죠. 한 5천 명 이상.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발표 불안증과 관련된 치료와 변화를 가장 잘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동문이다 이거죠. 요거는 제가 팩트를 이야기해요. 팩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우리 선생님이 다른 그 누구를 만나봐도 저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완벽 치유를 보장합니다. 완벽 치유 변화. 근데 스피치 학원 같은 경우는 완벽 치유 변화를 보장하지 않잖아요. 뭐 2개월 동안 스피치 학원 다니면 좋아질 거예요. 이런 수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학원 다니지 않으면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등록해야 되고. 저는 이제 완벽 치유를 보장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면 무조건 발표 불안증이나 무대 공포증이나 스피치 공포는 100% 해결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뭐 힐링 스피치, 치유 스피치. 그러니까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지금 이제 미국 로드랜드 대학교 NLP 최면 치료 지도 교수로 제가 있고요. 지금 교수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NLP 최면 치료 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제가 제 자랑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최고기 때문에 지도 교수가 됩니다. NLP 최면 치료 교수를 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NLP 최면 상담을 하는 사람은 들어있지. 뭐 NLP 상담하는 사람, 최면 치료 상담하는 사람 들어있죠. 근데 상담을 하면서 교수가 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동안 제가 5천 명 이상을 임상을 하면서 실제 치유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제가 미국 대학의 인증을 받고 제가 교수가 된 거죠. 어쨌든 그렇고 이제 지금 현재 NLP 최면 마음치유 스피치도 대표로 있고요. 또 제가 참만남 심리가족을 이끄는 참만남 심리가족 대표인데 그러니까 참만남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기는 제가 치유학 박사이고 NLP 관련해서는 NLP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자격증이 NLP 마스터 트레이너입니다. NLP 마스터 트레이너는 NLP 트레이너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바로 NLP 마스터 트레이너고요.
체면에서 제가 체면 마스터 트레이너죠. 그러니까 체면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교육하는 사람이 체면 마스터 트레이너예요. 그러니까 체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체면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또 양성을 하는 사람이 제가 체면 마스터 트레이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면 NLP를 가장 잘하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이걸 갖고 있는 사람 한국에 제가 볼 때는 과연 그 저 외에 또 있냐? 예, 감히 제가 볼 때는 저를 뛰어넘는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수상행위는 이제 미국 LA 시장 표창장도 받았고요. 미국 로드랜드 대학 총장 뭐 대한민국 최고 기록 인정사 스피치 부분에 2016년도에 그 변화 리더로서 제가 표창을 받았고요. 대한민국 신지식 인상 변화 리더 부분 2015년에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쪽에 쭉 보면 다 나열이 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최초 심리치료 스피치 교육 시스템은 뭐냐? 이제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잘 좀 이해를 해보면은 선생님이 그동안 고질적으로 자,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저희는 4가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 NLP 체면 심리치료, 자아 강화, 네 번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강사. 이걸 이제 하나씩 쭉 뜯어보면 일단 우리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일단 첫 만남 훈련을 시작해야 돼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를 해야 된다. 선생님은 실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실수를 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나야 되는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평가 판단을 하고 비난 비판을 하고 누가 지적을 하고 내가 실수하면은 뭔가 창피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환경에서 마음의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피치 교육이라는 것도 평가 판단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말을 잘하면 좋을까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말을 잘 못해도 괜찮은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만남이고 그 두 번째는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된다. 우리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두뇌에도 바이러스가 침투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증, 공포증, 남을 의식하는 마음, 긴장, 떨림,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져 이런 거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요거는 일반 스피치 훈련을 해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잠재의식,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부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른바 컴퓨터에 바이러스 침투하면 아무리 컴퓨터를 잘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두뇌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트라우마적인 상처를 경험해버리면 이거는 체면 치료나 NLP 치료를 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반드시 NLP 체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아 강화 훈련을 해야 돼요. 스피치를 잘하는 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내면의 파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에너지.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시간 때 스피치 관련 책을 많이 읽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뭐 말하는 요령을 익히고 그러면 말을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스피치 요령을 전혀 익히지 않아도 말 잘해요. 아니 어릴 때 말 잘하는 사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시골에? 실제 어쩌면 시골에 농사짓는 할머니가 말을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자 무식꾼인데 말 잘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남대문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하고 서울대 교수가 말싸움 하면 누가 이길까요? 서울대 교수가 아니라니까요. 남대문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자기 소신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확신과 신념,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은 이거 뭐 교수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사를 하더라도 박수를 죽더라도 시골에 농사를 짓더라도 말을 잘하는 사람 잘한다니까요. 말을 잘하는 건 에너지 기술이 아니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책을 많이 읽어야만 말을 알아야만 말 잘하지 않아요? 절대 no.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열정을 갖고 옳다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이게 스피치에서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걸 우리는 자아라고 해요. 자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부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 비하를 하고 누가 비교를 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피해자 또는 어떤 희생자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나는 부족해. 나는 말을 못해. 나는 내세울 게 없어. 나의 부족함을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긴장되고 떨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얼마나 수준 위하로 볼까? 얼마나 나를 무시할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들 눈치를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 눈을 의식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미운 오리새끼가 백조가 되는 순간에 이미 오리를 뛰어넘죠. 백조는 오리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뭐든지 가능해. 이렇게 믿는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미운 오리새끼가 백조가 되는 그 순간 이미 쉽게 말하면 이제 오리들 앞에서 당당해진단 말이에요. 이 스피치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나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자기 확신, 자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말을 잘하죠. 우리 쌤도 이제 그 마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3단계로 이제 자아 강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할 때 스피치는 언어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적인 에너지의 문제예요, 선생님. 심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강사 훈련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기능적인 문제를 이제 바라보는데 모든 기술과 능력은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충분히 반복하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스피치 학원에서 하는 스피치 훈련도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심리적인 문제가 없이 단지 경험이 부족해서 긴장 떨림이나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피치 훈련에서 뭐 2달, 석 달 훈련하면 그는 도움을 받죠, 당연히. 근데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스피치 훈련에 아무리 석 달, 1년, 아니 10년을 훈련한다 해도 이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선생님. 일반적인 사람이 스피치 학원에서 훈련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선생님처럼 아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트라우마적인 기억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자, 10년 동안 스피치 훈련하는데 건투하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거는 트라우마거든. 마치 이제 세월호에 우리 안산 단원고 애들이 배를 탔는데 9.4.1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배에 대한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애들은 배를 탈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겠죠? 이거는 배를 100번, 1000번 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해결해야만, 치료를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지. 배를 100번, 1000번 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 쌤처럼 이렇게 이제 건투하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치를 10년 아니라 20년 훈련해도 안 되죠, 이거는. 왜? 잠재의식이 각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스피치 학원을 뭐 10년이 아니라 뭐 몇 달만 다녀도 효과를 보지만, 쌤처럼 이제 이렇게 잠재의식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스피치 학원을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내가 스피치 학원에서 훈련하면 잘 되겠지. 뭐 정신과에 뭐 치료를 받으면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면 약물 치료하잖아요. 약물은 이제 호르몬을 가지고 이제 뭐 편안함 주는 거지 않습니까? 스피치 학원은 이제 거기 다닐 때는 물론 좋아지지. 또 다른 환경에 가면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리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4단계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는 단계 받으면서 마지막에 스피치 훈련에서 하는 것처럼 스피치를 충분히 반복을 하는데 그것도 2달, 석 달 동안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체면 치료나 NLP 치료는 스펙이 개인 치료로 제가 해소로 하지만 여기 이제 스피치 훈련은 평생 회원이에요. 평생 회원. 여기 보면 우리 오경수 기사님이 2013년도부터 다녔단 말이에요. 처음에 대인 공포증 때문에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인 공포증을 체면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빠르게 좋아지다 보니까 또 한동안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2018년, 19년도에 좀 나왔다가 또 한 2, 3년 또 안 나오다가 또 최근에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평생 회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제 일반적인 스피치하고는 평생 회원이 없잖아요. 뭐 두 달에 얼마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 2달 다니다 보면 좀 편안하고 좋아지거든요. 그럼 다시 그걸 재등록해서 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2달 다니다 그만두고 또 있다 보니 또 과거로 돌아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한테 거쳐간 사람이 5,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5,000명의 성향을 선생님이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풀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것은 자,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해주는 환경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공감적 경청을 하고 촉진적인 분위기, 이른바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응원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인간은 누군가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누군가 응원하고 지지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용기,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공감적 이게 참 중요하고 이 공감적 이해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새끼줄을 던져서 건져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숨을 쉴 수 있도록 심리적 산소를 제공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세 번째 일치성.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면서 진정성 있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쉬워져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비판하거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말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진화가 있고 가가 있거든요. 진화는 본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진화라고 해요. 가는 각색을 하고 포장을 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일반 스피치 학원에서 하는 훈련들은 가적인 스피치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든 말을 잘하기 위해서 실수하면 안 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을 잘할까 이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말을 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진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요. 즉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편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 아기가 기저귀를 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저귀를 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을 편안하게 느껴야 될까요? 어느 쪽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저귀를 떼려면 편안하게 만든 바로 그거 근데 기저귀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못 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의외로 엄마가 막 엉덩이 때리면 너 언제 기저귀 뗄래 이렇게 꾸지람하고 막 이렇게 평가하고 다그치고 그럴 때 애들이 기저귀를 못 뗀단 말이에요. 근데 기저귀를 잘 떼는 애들은 자 엄마가 우리 새끼 기저귀에 오줌 쌌네 똥 쌌네 똥 냄새도 향기로워 아이고 이쁜 새끼 이러면 기저귀를 이제 갈아주면서 이렇게 이제 사랑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이걸 느껴야 돼. 내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더라도 나는 사랑받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아기는 자연스럽게 기저귀를 떼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스피치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 해서 뭐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스피치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는 비록 긴장되고 떨리고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뭔가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부정적인 부족한 스피치를 사람들이 받아주고 있는 거죠. 야, 뭐 여기도 긴장해도 괜찮아요. 떨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기는 말 못해도 괜찮아요. 원래 처음에는 말 못하는 게 맞아요. 왜? 아기는 처음부터 걷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는 충분히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수천 번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지면서도 아기는 내가 얼마나 더 넘어져야만 일어설 수 있을까 고민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말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스피치를 계속 연출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더 부족한 스피치를 보여야만 얼마나 시행착오를 거치고 얼마나 실수를 해야만 내가 말을 잘할까 이 고민을 안 하는 게 바로 스피치를 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반 스피치 학원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피드백을 하잖아요. 카메라 촬영해가지고 막 자세가 어떻고 마이크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좀 서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목소리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스피치 학원을 다니서는 스피치를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스피치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 가능해. 경험이 부족해서 지금 앞에 선 게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피드백을 받고 훈련하는 거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트라우마적인 발표 불안증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피드백을 받아버리면은 마음이 더 부담스럽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 완벽주의 강박적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받아줘야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실수해도 괜찮아요. 긴장해도 괜찮아요. 떨어도 괜찮아요.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요. 이게 허용이 된다, 허용. 그러면 이제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생겨. 이건 뭐냐면은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이 비로소 흐르기 시작해요. 웅덩이에 오랫동안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있는 그대로의 나의 진화의 모습도 오랫동안 감춰져 있으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요걸 이제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은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있는 그대로 표현이 되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정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1단계 첫 만남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NLP 최면 심리 치료가 참 중요한데 이거는 잠재의식의 문제거든요. 왜 그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되고 일반 심리치료센터에 우리가 심리 상담이 효과가 없느냐? 약물 복용은 결국 호르몬이라든지 뭐 이렇게 신체의 조건을 바꿔주면서
편안함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은 또 과거로 돌아가죠. 약물 치료의 이제 문제는 뭐냐? 약물 중독과 약물 뭐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물을 복용하면 편안해지만은 나중에는 더 많은 약물, 더 많은 약물 계속 약물에 계속 더 많은 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우리가 왜 그 마약을 금지합니까? 엊그제 이성균 씨가 죽었잖아요. 왜 우리가 마약을 금지하냐? 마약을 섭취하는 사람 마약에 중독이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마약 섭취하는 다 사형이에요, 사형. 중국은.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한 10년 이상 약물 치료를 하면은 그 완전히 약물에 의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반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평소 뭐 상담 받을 때는 물론 좋아지는데요. 근데 다시 상담 받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죠. 왜? 의식적인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발표 불안증이나 대인 공포증이나 무대 공포증과 같은 사회 공포증은 반드시 잠재의식,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는 상태를 트랜스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트랜스. 트랜스는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 몰입되는 상태, 이런 체면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그 체면 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체면 치료, 그 다음에 NLP 치료라는 거죠. 자, 저기 나오죠. 체면이란 심신이 고도로 이완된 집중의 상태다 그랬죠. NLP는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이건 오감을 하려고 마음의 사용법인데, 이 체면 NLP를 같이 활용하면은 트라우마적인 이제 잠재의식,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 심리 치료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효과라면은 NLP 체면 치료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 비행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0회기를 치료하면서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최근에도 지금 이제 발표 불안증 때문에 치료를 받는 우리 두 분이 계신데 10회기가 되기 이전에 이미 해결이 돼버렸어요. 세 번, 네 번 치료했는데 그냥 다 그냥 뭐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왜 진짜 교수님을 찾지 못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처럼 그분들도 뭐 스피치 학원 다니고 뭐 안 해본 게 없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뭐 마케팅을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블로그에 글을 쓰는 수준. 뭐 예를 들어 네이버에 뭐 파워링크 이런 게 있잖아요. 저 돈 투자하고 광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 많은데 모르는 사람 몰라요. 제 글을 우연히 읽었던 사람. 우리 선생님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연히 읽어서 그래 체면 치료, NLP 치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우연히 오는 사람, 우연히. 근데 우연히 오는데 봉을 잡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선생님도 우연히 오늘 오셨지만은 봉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해봅니다. 뭐 어쨌든 저를 만나서 좋아지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저의 이제 가장 큰 자랑이자 장점이라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프로그램은 수정될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왜? NLP 체면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쭉 가서 이제 중요한 걸 한 번 더 이야기 드린다면 결국은 이제 그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이제 자아 강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참만남 훈련, 뭐 긍정 자기 암시문 낭독, 자기 긍정 대화, 감사 일기 쭉 많은 것들이 노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힘을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치와 뭐 이런 자아, 참 자아가 뭐 중요하냐 싶지만은 실제 스피치를 잘 하려면은 선생님 긴장 떨림을 없애야 되겠다, 뭐 불안에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자, 이 긴장된 불안을 뛰어넘어서 스피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또는 사명을 비전을 이루어야 될까 이런 쪽에 눈을 좀 떠야 됩니다, 선생님. 많이 내려가면 많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간성의 법칙에 의해서 롤러스키를 타더라도 많이 내려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죠? 발표 불안증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회 어떤 인간관계에서 많이 내려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 발표 불안증 반대는 뭡니까? 동기부여 강사죠. 그럼 우리 선생님이 제가 볼 때 10년 동안 스피치 훈련을 해왔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스피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긴장 떨리면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동기부여 강사 또는 스피치 지도사 나처럼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발표 불안 해결사 이런 쪽에 비전과 사명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죠. 지금 이제 또 실버 시대고 시니어 시대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르신들 중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뭐 무대 공포증, 뭐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뭐 시니어 동기부여 강사, 뭐 스피치 지도사 이런 제 꿈을 꾼다면은 어쩌면 긴장 떨림 불안은 가장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 자,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강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거든요. 스피치를 잘한다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2배, 3배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수천 배, 수만 배로 자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스피치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KBS 아침마당에 출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침마당에 나가서 선생님이 한 10분, 20분 강의를 했는데 그게 전국 시청자들한테 딱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박수갈채를 받고 선생님이 그게 스타 강사가 된다면은 이거는 어떤 효과일까요? 아침마당을 보는 사람이 그때 100만 명이 넘을 텐데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에 100만 배의 효과가 나올 겁니다. 꼭 아침마당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에 선생님이 또 강의를 했어. 유튜브에 선생님 강의를 올리고 그럼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선생님의 어떤 열정이나 재능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요게 2배, 3배의 문제일까요? 거의 뭐 수백만 배의 뭐 그런 가치를 지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럼 말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예.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말한다. 자, 있는 그대로 말한다. 시작. 있는 그대로 말하면 자, 처음에 말을 잘하려면 잘하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선생님. 아기가 처음에 기저귀를 떼려고 하면 기저귀 뗄 수 없어요. 기저귀는 그냥 똥 싸도 되고 오줌 싸도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넘어질 때, 난 넘어져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아기가 넘어져도 괜찮은 담요라든지 그 다치지 않을 환경을 이제 엄마, 할머니가 이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넘어져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일어서도 쓰고 넘어지고 이렇게 반복하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서는 것처럼 스피치도 같은 거죠. 나는 실수해도 괜찮아. 긴장해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런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나야 돼요. 근데 스피치하고는 그게 아니잖아요. 스피치하고는 또 피드백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고 동영상 촬영해서 실수하지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부담을 안기는 게 스피치 학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피치 학원에서 훈련을 해서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아이러니인데 그래요, 아이러니인데. 그러니까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에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피치를 못해도 괜찮은 환경에서 실수를 하고 긴장하고 떨고 불안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 존중을 받는 첫 만남 훈련을 함으로써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선생님? 스피치 학원에서 스피치를 잘할 수 없다. 참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22년 동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스피치 학원처럼 훈련을 시켜서는 절대 스피치를 잘할 수가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넘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또한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자, 뭐라고요? 자,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시작. 네, 실수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익히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면서 절대 익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걸 인정해야 되고 부족한 걸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내면의 에너지를 키운다. 시작. 내면의 에너지는 결국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거든요. 자, 열정이 영어로 뭐냐면 인수재정. 자, 읽어보세요. 인수재정, 이는 뭐뭐 안에라는 뭐 안에. TH에서는 God, 신이라 신.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IASM에는 I am sold myself. 자, 나 자신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말할 내용 나 자신한테 파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말하는 내용에 심취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신이 들어오고 신. 모든 말 잘하는 사람들의 성격들은 신 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신 들려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교회의 목사, 전도사, 신 들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 같은 경우는 막 밖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창피함을 알까요? 자, 신 들렸다는 것은 첫 번째 쪽팔림을 모른다는 거예요. 쪽팔림을 모른다. 신 들렸다는 것은 두 번째는 두려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케이? 심취해 있으니까.
무당이 작두에 올라서 춤을 추는데 무당이 두려움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아요. 왜? 신들려 있거든. 모든 열정적인 스피치를 하는 사람은 신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스님은 신들려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떨리는 겁니다. 신들려 있다는 건 내가 말하는 것에 심취해야 돼, 심취. 말하는 내용에 빠져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봐봐요. 제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 눈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들려 있잖아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든지 저도 신들려요. 왜? NLP나 체면이나 심리치료나 스피치나 22년 동안 제가 신들리듯이 일을 해왔으니까. 제가 변화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저한테 오면 무조건 100%올 제가 변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명감이 있죠. 왜? 저도 어릴 때 대인 공포증이 있었고, 어릴 때 발표 불안증이 있었어요. 저 또한 발표 불안증, 대인 공포증으로 고생한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문제를 갖고 오는 분들은 저는 100% 치료를 하고 변화를 시키겠다는 그 사명감이 있는 거죠. 신들린 듯이 제가 강의를 하죠. 제 자랑인데 저는 540시간을 책 보지 않고 그냥 입으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540시간. 540시간을 참고로 제가 자격증을 운영하는 시간입니다. 자격증. NLP 자격증, 체면 자격증, 스피치 자격증, 뭐 동계부의 강사 자격증, 뭐 자격증만 제가 줄 수 있는 게 540시간인데요. 540시간을 그냥 입으로 쫙 그냥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전혀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할 때도 지금은 이제 이게 5분 계시지만 4분이 계시지만은 200명, 1000명, 10,000명 뭐 저는 다양한 강의를 해보지만 떨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취해 있거든. 빠져 있거든.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몰입돼 있거든. IASM, I am sold myself.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저한테 빠져 있고 신들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그 신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어디에 신들릴 것인가? 사람을 치유 변화시키는 데 신들릴 것인가?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데 신들릴 것인가? 사람을 성공시키는 데 신들릴 것인가? 나처럼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신들릴 것인가? 연배가 저보다 많이 높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 인생을 어쨌든 살아오시면 소중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중한 것을 나누는데 신들려 버리면 긴장 떨 불안은 그냥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면의 에너지입니다. 간디라는 사람의 이야기 조금 하면 인도에 간디 있죠. 간디가 그 우리나라 보면은 그 사법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 소심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 운영을 못해. 그렇다가 어느 날 인도 횡단 열차를 탔어요. 근데 인도 열차에 뭐 특등칸 있고 뭐 2등칸 있고 3등칸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특등칸을 타려고 하는데 영국 군인들이 탁 막고 여기는 영국인들만 탈 수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탈 수 없어요. 이렇게 막은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분노를 느낀 거죠. 왜 인도인은 안 되지? 완전히 이제 그 어떤 인도인으로서에 대한 어떤 분노와 적개심과 어떤 억울함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심하고 그 내성적이고 그 남을 눈을 의식해서 그 변호사 사무실도 열지 못했던 간디가 인도인들 앞에 서서 무저항, 무폭력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 어떻게 뭐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3만 명의 인도인들 결집시키면서 결국은 영국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이 힘이 뭘까요? 내면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내면의 에너지는 내성적인 성격을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말을 못해. 성격이 소심해서 말을 못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간디처럼 그렇게 이제 강력한 사명감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를 보면은 단종 복위 운동을 했던 사육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육신 뭐 성삼문, 뭐 박평년, 뭐 유영부 뭐 다 아시죠? 이분들은 성격이 적극적이라서 단종 복위 운동을 했을까요? 자, 수양대군 앞에서 아주 당당히 맞서지 않습니까? 수양대군을 왕으로 부르지도 않아요. 자, 수양대군한테 거의 반말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기 소신을 다 이야기하지. 죽을 줄 알지만 그 사육신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과 사명감과 옳다라는 그 가치관 그런 것들이 내면의 에너지를 채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양대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우리 선생님은 뭘 두려워하십니까?
자, 뭐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사람들 두려워하냐고요. 자, 여기 오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사람을 두려워해. 그 이야기는 뭐냐, 내면의 에너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소심해서 내가 언어적인 능력이 부족했어, 스피치 훈련을 못했어, 말을 못하는 걸로 착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언어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말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면의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올바름과 정당성을 또는 사명감을 열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은 내면의 에너지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스피치와 뭐 NLP 마음 훈련, 뭐 어떤 인생의 사명감, 뭐 비전, 목표,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가 많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스피치 학원을 다녀서 말 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뭐 오바마 대통령, 뭐 우리나라의 노무현 전 대통령,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특징도 스피치 학원을 다녀서 언어적인 훈련을 해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자기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컸던 사람이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통합시키고자 통합에 대한 그런 어떤 소신, 링컨 대통령 남북 통일을 뭐 흑인 백인의 어떤 뭐 어떤 통합 그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 인종 차별을 없애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말을 잘하는 힘은 언어적인 힘이라기보다는 내면의 힘이라고 봐야죠. 요걸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선생님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제안을 하건데 선생님이 말을 잘하려면 스피치 학원의 스피치 훈련을 중단하고 당장 중단하고 NLP 훈련하세요. NLP 심지어 언어 프로그래밍이 NLP 훈련 통해 마음 훈련을 해서 마음의 자아를 키우고 마음의 힘을 키우고 선생님 인생에 대한 자기 확신과 사명감, 비전, 목표, 어떤 삶의 목적, 이런 어떤 내면을 아주 강력하게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면 스피치는 그냥 따라옵니다. 스피치는 하나의 수단이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말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보면은 막 스피치 하고만 10년, 20년 다니면 잘할 걸로 착각을 해요. 정말 제가 안타까워요. 스피치는 하나의 인생입니다. 스피치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스피치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피치를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말만 잘해서 뭐 컴퓨터를 잘하고 산모 스피치를 잘하고 자기 소개를 잘하고 그런 목표를 가져서는 스피치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아마 지금 제 이야기가 아마 일반 스피치 학원이나 다른 쪽에서 상담한 거하고 정반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정답. 자,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3단계가 스피치 명강의 기술을 훈련해야 돼요. 1단계, 2단계 된 다음에 스피치 명강의 기술을 훈련해야 되지 1단계, 2단계가 안 되는데 막 챕터 3번 스피치 훈련하고 막 프레젠테이션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1단계, 2단계를 거쳐야 된다. 우리 아기가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 스피치를 잘하는 것도 계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반 스피치 학원에는 1단계, 2단계를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바로 3단계로 가버리잖아요. 그나마도 긴장되고 불안하고 떨려서 죽겠는데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피드백하고 지적하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그 스튜어디스라든지 그 항공사에 이런 반제 이렇게 취직하면 이미지 메이킹 교육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이 저한테 와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는 이미지 메이킹이나 스피치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 스피치하고 갔는데 막 지적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더 움츠러들고요. 더 막 마음이 힘들어서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동계부의 명강사 되려면은 일단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되고요. 강의 대상을 좋아해야 되고 강의 전문 분야 미치도록 좋아해야 된다. 자, 말하는 자체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일단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면은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야 돼요. 일단 자리만 만들어줘. 그럼 난 말하고 싶은 게 많아. 그게 돼야 돼. 일단 수다쟁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사람을 좋아해. 사람을 좋아하면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지지 않나요?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들 싫은 사람한테 말하는 게 좋아요? 편안한 사람한테 말하는 게 좋아요? 편안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는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라고 보거든. 친정엄마.
친정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기 전날 그 딸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우리 딸이 결혼해가지고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학벌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 문제도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느냐 문제. 애정을 갖고 있으면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저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 저는 시골 산골에 살았어요. 지리산 산골에. 하루에 많이 지나다니 5명도 안 되는 그 사람 구경하기 힘든 그 정말 그 외로운 산골 동네였죠. 그러니까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소랑 이야기하고 염소랑 이야기하고 물고기랑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귀한 상태에서 말을 못하고 살다 보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이.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와. 그 세월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보냈다니까요. 근데 고2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야, 너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격해줘야 돼.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하는 학급 반장을 저를 강제로 시켰어, 강제로. 계속 앞에 나와서 말하게 만들고, 일중시 차렷, 막 인사하게 만들고, 그때는 우리 교련 수업이 있어요, 교련. 교련이 뭐냐면 군사훈련. 군사훈련 하면 앞에서 일중시 차렷, 막 이렇게 막 힘차게 구령 부시기 만.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고2, 고3 2년 동안 했어요. 2년 하다 보니까 성격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냥 앞에서 말을 잘하는 체질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2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말을 잘하고 싶은데 말 잘하는 대학 학과가 뭐지 보니까 신문방송학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들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갔는데 우리 엄마한테 아, 입학금만 대주면은 대학은 내가 알아서 다닐게. 입학금만 대줘 내가. 그때는 서울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진주 경상대학교에 그냥 그 사범대를 가라고 했어 저한테. 영어 교육학과나 뭐 국어교육학과나 이런 데 가서 선생하라고. 아 나는 싫다고. 난 서울에 갈 거라고. 입학금만 대주면 내가 알아서 다닐 거라고. 그래서 물론 대학 1학년 때는 많이 고생을 했죠. 지금 뭐 노가다도 하고 중국지 우동 배달도 하고 뭐 방문 판매도 하고. 근데 중2 때 이제 성우 송도순 씨 알죠? 송도순 씨 아세요? 송도순? 싱글벙글쇼의 송도순. 옛날 박상규 N 송도순 라디오 방송에 오후 1시에 싱글벙글쇼를 했잖아요. 근데 송도순 씨 두 아들이 다니는 그 학원에 보조 강사로 들어갔는데 그 송도순 씨 두 아들이 공부를 못했거든요. 영어를 45점, 50점 받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개인 가위하듯이 해서 한 달 만에 95점 올려주면서 그 학원에 영어 교사가 되고, 영어 강사가 되고, 6개월 만에 그 학원의 부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150명의 학원을 600명의 학원으로 그냥 끌어올렸어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에 그 일주일 동안 밤샘을 치면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무조건 성적을 한 10점, 20점 올려주니까요. 그 잠실에 뭐 어떤 성내역, 뭐 잠실역에 있는 그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 줄을 서서 오래요, 줄을 서서 진짜. 뭐 성적 20점이 올랐대, 10점이 올랐대, 뭐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요. 그 정동문 선생 하면 유명한 스타 강사였죠.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이건 제 자랑인데 그 당시에 월 1,000만 원을 제가 벌었으니까 88년, 89년 그때 제가 1,0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진짜 제 인생의 돈으로 보면 가장 최적의 전성기가 20대예요. 근데 이제 학원 강사를 이제 그 대학 2학년 때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솔직히 지금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22살 이후로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서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가 많았어요. 그럼 강의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당연히 잘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저는 개조가 된 사람이에요. 원래 저는 강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반복을 해서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어쨌든 강의 대상을 좋아하면 계속 말하고 싶고, 자 도와주고 싶고 열정이 생기고 강의를 잘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의 전문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건 NLP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어떤 무의식 잠재의식이라든지 치유 변화 뭐 스피치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걸 제가 22년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책을 보지 않아도 제가 540시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입에서 그냥 말이 나오죠. 한 페이지 그냥 펴놓고 그냥 한두 시간 이야기하지. 우리 선생님이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스피치란 단어를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선생님 만만에 그 저기 권투 선수 하다가 받았던 상처 체면 치료, NLP 치료 하시고 지금 가슴에 열정을 담으세요. 열정. 대중 앞에 나눌 수 있는 그 열정, 사명감,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책임감, 선생님만의 가치 이런 걸 담으세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뭐 어떤 스피치하우를 갖거나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건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답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5,000명 이상을 제가 상담을 하고 치료를 했고 저를 통해서 이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 지금까지 저는 없었기 때문에 감히 저는 정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우성 원장님처럼 여주에서 오지 않습니까? 일을 하루 이게 저한테 보내는 이유. 우리 이제 아까 같지만은 뭐 세종시에서 오시는 분, 또 의정부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요. 여기 또 우리 오경수 이사님 10년 동안 어떤 스피치하우스 10년 동안 다닙니까? 10년 동안 다닐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또 우리 오경수 이사님 저보다 이제 나이가 4살 많은 누나예요, 누나. 저는 양띠고 토끼띠. 63년생, 저는 67년생. 눈앞이 되는 우리 이제 오경수 선생님 저를 멘토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10년 이상을 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스피치는 오래 다니면 취미가 되는 것 같아요. 취미. 자, 그래서 스피치를 취미로 만들기보다는 선생님 강의를 취미로 만드세요. 이제는 강사가 되시라고 업그레이드 시키라고요. 서울대를 목표로 하면 서울대를 못 가더라도 연고대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연고대를 목표로 하면은 한양대, 중앙대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동계보의 명강사나 강의를 목표로 하면은 명강사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스피치를 하거나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대중 스피치를 하는 건 쉬워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냥 스피치를 잘하기를 원하면 스피치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목표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표, 마음가짐이 그 이야기 드는 겁니다.